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자, HMM 뭐 축구미가 뭐 앙탈부려서 그런 걸까요? 많이 올라줬는데 뭐 그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예. 제가 무슨 세상의 중심도 아니고 제가 뭐 앙탈 부린다고 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HM은 왜 올랐습니까? 뭐 다들 알다시피 분명히 그때 이제 안 한다 했는데 차관급 게임이 뭐 안 열리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시간 외에서 이게 장 끝나고 나서 이제 HM 매각 공시가 뉴스가 나오면서 맨날 말씀드렸지만 이 단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다음 단계 여기서 이제 뭐 매각 한다 안 한다 이거 이제 지겹다 이거잖아. 시장에서 안 받아준다. 근데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왔어요. 이 다음 단계 왜 이거 선정을 마치 한 것처럼 했거든. 누가 나왔습니까? 포스코가 등장했습니다. 포스코한테 우리는 되도록이면 팔려고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야 이제 이쯤은 포스코 나오고 이제 난리 났구나 해서 나온 게 뭐다? 그래서 이날 상승이 나온 걸 건데 다음 단계가 나왔어요. 하지만 좀 아쉽고, 근데 아니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뭘 했죠? 그쵸? 자문사 그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을 겁니다. 1월 27일날 그렇게 한다 했거든. 그러니까 매각 뭐랄까 그거는 나왔습니다. 이제 플랜 같은 건 나왔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예요. 플랜 때문에 이제 뭐 자무사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정말로 매각이 현실화되는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오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포스코일 수도 있는데, 자, 포스코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5시니까 시간 외 거래장에서 HM의 인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뜻을 밝혔기 때문에 어떻다? 그냥 아쉽다. 그러다 치면은 그만 뭐 시간 외에서 많이 안 밀렸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많이 안 밀렸다면은 그럼 오히려 이 매각 플랜 때문에 얘가 올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시간의 거래를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축구마 라고 했을 때 플랜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플랜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니톨이 우리 방에 마니톨 걔한테 받았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걔가 정리를 해서 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차관급 회의 컨설팅 추진을 한다, 뭐 이때 회의 안 했다 막 이런 얘기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건 뭐 있든 없든 27일날 이제 자무사 제안 요청서를 발송을 했고요. 그러면 2월 17일날 이제 뭐가 올 거예요? 자무사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자무사를 선정할 때 이제 선정하고 나서 타당성 검토를 2개월 하고 나서 4월 20일날 이제 어떻게 돼요? 관계 장관회의의 컨설팅 결과를 보고할 거고, 이것까지 좋게 흘러가게 되면은 이제 매각 공고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살려는 기업들 지원하세요 라고 하면은 5월 초에 이제 인수 의향서 접수를 받을 거고, 그러나서 이제 입찰 제안서 접수할 거고, 주식 매매 계약서 체결할 거고, 연내 민영화를 확정을 지게 된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까지가 있다고 치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2단계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앞으로요 여러분, 이거 계단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 여기서는 우리가 탈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3만원대까지도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는 이거거든요. 이거 여기, 그러니까 4월 말에서 아마 한 5월 중순, 어쨌든 요 안에 대박이 나올 겁니다. 요게 만약에 뜻대로 하나의 딜레이 없이 흘러갔다는 가정 하에요. 근데 딜레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라고 생각했다가 바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옛날 자료예요. 2008년입니다. 2008년 4월 달부터 이제 대우조선해양, 물론 얘는 해운사가 아니고 조선사죠. 조선사지만 어쨌든 얘가 최근에 어떻게 됐었어요? 드디어 10년 만에 매각이 되면서 뿡 했다가 뻥 했죠. 뿡 했다 뻥 했는데 어쨌든 우리 그 뿡 할 필요 없거든. 우리는 항상 축구에 말했지만 찌라시만 우린 있으면 돼요. 찌라시. 이 찌라시가 끊임없이 흘러갈 수만 있으면 됩니다. 될 필요 없다 이거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되긴 돼야 돼.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좀 돼야 되는데, 어차피 요 안에 우리 탈출할 수 있을 거거든. 웬만한 사람들은 탈출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잘 흘러가지고, 만약에 삑 하면은 띡 해도 그냥 됐어. 나갔으면 이제 돈 있는 건 없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건데, 자, 어쨌든 지금 이때도 지금 포스코가 이때는 오히려 어땠어요? 대우조선의 인수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얘네가 이제 자무사 선정을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자무사를 선정한 다음에 4월 21일 날 자무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누구로? 골드만삭스로요. 그러면 이제 2008년 대우조선해양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 한번 보게 되면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여기에다 쳐보고 200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8년 4월이니까 요 당시네요. 2008년 4월 26%가량의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 달까지 한 13%에서 최종적으로 상승률은
대충 꼭지 찍어보면은 한 30%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예. 조금 아쉽죠. HMM 같은 경우는 2만원 정도에서 시작했을 거기 때문에 30% 해봤자 26,000원이라 이건 안 되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됐었어요. 골드만삭스로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됐다? 꺼버렸네. 예. 갑자기 자격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또 약간 붕 뜨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이 일봉을 보고 싶잖아. 월봉으로는 제대로 못 보잖아. 그래서 주꾸미가 뭘 갖고 왔다? 그쵸. 정보 데이터 시스템. 바로 우리가 한국 거래소 이런 것도 다 HMM 영상 찍으면서 이제 저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어쨌든 2008년 4월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39,000원 찍혀 있습니다. 39,000원이었던 게 어디까지 갔었냐? 우리가 아까 한 30% 정도 상승이 나왔었으니까 최고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 49,000 얼마가 있었는데 요거요. 이게 최고가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5월 달에 이게 뭐야? 주간사 선정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최고점을 찍었던 건 그 다음이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됐냐? 뒤집니다. 네, 뒤져요. 여기서 이제 그냥 좀 뒤지고 살다가 언제부터 제대로 뒤지냐? 자, 보세요. 갑자기 존나 뒤지죠? 존나 뒤집니다. 예. 아우, 죽구만, 어떡해. HM도 이꼴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조금 이 시간을 보셔야죠. 여기가 지금 내가 몇 년도 거 갖고 왔습니까? 2008년 자료입니다. 2008년 9월 15일입니다. 예, 2008년 9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에 있던 어떤 은행이 부도를 내면서 리먼 사태가 터집니다.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가 되면서 지금 난리가 났었던 시장이에요. 지금이랑 또 살짝 다릅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왜? 지금 우리 전 세계 시황을 보게 되었을 때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돼서 음수를 찍고 있습니다. 최고로 깊게 팠죠. 근데 경기 침체는 언제 왔었다고 그랬습니까? 얘가 다시 양봉을 찍었을 때 이 구간에서 경기 침체가 왔었다. 지금까지는. 물론 이번은 다를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이렇게 봉이 생기면서 이때 경기 침체가 왔었다고 하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우리도 이 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간이 얼마나 됩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이면 어차피 여러분 10월이면 뭐 기다리고 있냐? 10월 달에 우리 전환하냐 상환하냐 그 이슈가 등장하죠. 여태까지 갖고 있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어쨌든 좀 괜찮게 흘러갔다. 그 얘도 이때 올랐던 한 30% 가량이 올랐던 이유는 뭐였겠느냐? 오로지 매각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매각 주간사도 선정을 실패했었지만도 더 올랐으니까 최고가는 그 다음이었으니까 그러다 지금 이 매각이 될 것 같은 이게 좀 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사 선정됐다가도 취소되고 하는 걸 보니 뭐다? 우리도 이게 뜻대로 흘러간다고 장담할 순 없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이런 게 끝났다라고 말할 순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여기서 내가 포인트가 되는 건 언제라고 했습니까?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에요. 여기까지 올지도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월 20일 날 딱 콘센트 결과 보고 할게요. 해보니까요, HMM 어차피 지금 주가도 준나게 떨어져 있고요. 별로 매력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포스코에다가도 우리가 여러 번 접촉을 했지만 포스코도 사지 않겠다고 하고요. 그냥 얘는 매각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냥 한국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언론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요 뒤에서 누가 해진공이 또 뭘 할지 모르죠. 왜? 해진공은 HMM이 자기 손 떠나는 순간 얘는 뭐가 되니까. 그쵸? 호양의 그런 뭐랄까 권리 같은 게 존나게 떨어질 겁니다. 왜? 힘이 없다고. 왜 힘이 없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말해서 호양애가 지금 거의 모든 게 HMM이었는데 동거리형도 HMM이 자기 실적이었고 모든 게 얘네가 해수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간에 해양 관련한 애들은 HMM에 거의 빨대 뽑고 쪽쪽쪽 빨면서 자기들 실적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얘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뒤에서 뭐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자리가 오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자리 오면 나가라. 얘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도 이게 뜻대로 안 흘러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 이럴 수도 있어요. 축구마 나 지금 4만원에 몰려 있고 야 내가 3만원 되면은 3만원에 손절 친다 칠게. 야 그건 내가 네 새끼 말 듣고 25%죠. 25% 손절을 치는 건데 이거 어떡할 건데? 여러분 근데 내가 왜 이 나가라 얘기를 또 하는 거냐면 여러분 금요일 날이었을 거예요. 우리 다크 형인지는 내가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우리 방에서 다크 형이 맞다면 너한테 갑자기 죽구만 익절했다 이래. 근데 뭐? 이 형
존나 높게 몰려있는 사람 아니야? 왜냐 이 형이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형 진짜 높게 몰려있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래. 자기가 높게 몰려 있었는데 이 형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높게 몰려 있었는데 손절을 쳤다 이거야. 뭐 예를 들어서 4만 원에 물려 있었는데 너무 아닌 것 같아서 3만 원에 손절을 쳤다 치자. 3만 원에 손절 쳤다 이거야. 3만 원에 손절 치고 이제 야 입고 살다가 얘가 너무 많이 떨어졌죠. 요때 17,000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17,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 형이 18,000원인가 그 다음번에 떨어졌을 때가 뭐 요 라인에서 산 거야. 여기서 산 거야. 왜냐 또 떨어지는 것 같길래. 왜냐면 여기서 저점 한번 찍고 올라갔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나오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익절을 한 거죠. 예. 익절을 얼마나 했겠어요? 예. 지금 쉽게 말해서 18,000원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대략 뭐 꼭지는 힘들겠지만 34%. 이건 좀 해봐야. 근데 아무튼 최대 34%까지. 그러니까 뭐 50%, 그러니까 25% 손절 쳤던 것도 메꿀 수도 있는 그 정도 액수는 될 거예요 아마. 안 되나? 43% 올려야 되나? 뭐 아무튼 뭐가 됐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게 나가는 게 난 제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모르죠. 여러분들은 또 이게 야 그래도 이번에 될 것 같아. 뭐 여러분 총 믿고 가세요. 어차피 난 나갈 거니까. 예.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다. 예.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언제다 요때들이다. 여기까지 통과했다고 하면 요때들이다. 예. 이 다음 주에는 여기 있을 거일 것 같고요. 자무사 선정까지는 무난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이 타당성 요게 포인트일 것 같고. 그러니까 요것만 넘어가면 여기서 얘가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여기서 나온 다음에 요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때 가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어차피 선반영이라고 하면 할 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거시적으로 좀 봐야 되죠.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그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9월 15일부터 리만 사태 터지면서 푸르르르르 됐었잖아. 우리 이번에 이러지 말란 법이 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2월 2일 날은 다 알고 있죠. 이때 이제 FOMC 이제 회의에 끝날 거고 이때 이제 파월이 말을 할 겁니다. 말을 할 건데 얘가 솔직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얘는 지금 주식 오르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내 생각인데 3월달 여기서 얘가 생각이 바뀔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마지막으로 여기서 고삐 한 번만 조이고 왜냐면은 지금 모든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한 번 이상 얘는 원래 한 번 가지고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작년에 이렇게 됐었거든. 그러니까 한 번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몇 번이야. 여러 번이야 지금. 명확하게 보여. 물론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이제 누구다 서비스. 얘가 문제인데 이게 지금 참고로 목요일 날에도 이게 신규 청구 수량 그거 나왔거든. 근데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얘가 원하지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2월 2일날 저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 몰랐을 수도 있는데 2월 3일날에도 중요한 거 하나 나와요. 뭐 나옵니까? 여태 고용보고서 나옵니다. 고용보고서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지금은. 왜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파월이 원하는 서비스 인플레가 잡히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저번 달도 안 보였고 그 저번 달도 안 보였고 계속해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저번 달에 얘가 갑자기 긍정적으로 이렇게 됐던 이유가 있긴 했었죠. 뭐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꺾였었죠.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저번 달에. 그래갖고 그걸로 갑자기 팍 올려버렸다고 하는데 난 그건 모르겠어. 난 억지라고 생각하는데 뭐 시장에서는 그러고 나서도 계속 올렸으니까 그게 정답이었겠죠. 어쨌든 얘가 그러니까 잘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근데 참 재밌죠. 2월 2일날 딱 말하자마자 2월 3일날 저런 큰 게 나오니까 이번 주에는 거시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두 번 뚜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요때 뚜까 맞았는데 요때 2월 3일날 저게 잘 나오면서 요때 그거를 다 회복하면서 또다시 상승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지금 바라는 흐름은 당연히 뭐겠어요. 주꾸미도 이겁니다. 이거요. 이거. 그냥 파월은 진짜 안 좋게 말할 거라고 생각해.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용보고서가 좋게 나와가지고 안 좋게 나와야 되겠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또 한번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점도표가 발표가 되긴 합니다. 이 점도표에서 더 이상 최종 금리를 올리지만 않았다면 이제 정말로 이제 드디어 동결. 3월달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때가 클 거예요. 물론 이때 큰 게 이렇게 가진 않을 겁니다. 이건 절대 아닐 거고요. 이랬다가 여기 대해서 이제 박스권, 다시 말하자면 박스권을 하다가 이제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플레가 꺾이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 정말로 이제 뭐 예를 들어 4%대까지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그러면 파월이 원하는 2%대까지 떨어진다는 확신이 이제 어느 정도 드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이거죠. 근데 HM은 그러거나 저러거나 우리는 그 전에 탈출을 해야 되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게 남았고요. 지금 가장 포인트가 될 녀석들은 4월 말부터 5월 달에 뭉쳐져 있는데 그 이전에 여기서 난 이게 제일 클 것 같아. 일단. 그래서 이거라도 좀 되면은 요거까지 괜찮아.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또 물음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아무도 안 사. HM 좀 사라니까 포스코. 싫어요. 저희 사업 방향이랑 맞지도 않고 HM 안 살 거라니까요. 이렇게 나오지 말란 법 없거든. 그래서 이제 포스코가 안 사니까 그럼 또 누가 있어? 글로비스 나오죠, 여러분. 글로비스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글로비스가 왜 나올 수 있는데 죽구만. 경배형이잖아. 경배형이 HM 오기 전에 경배. 이 형이 뭐 했어? 여기 사장이었어. 글로비스 사장이었다고. 그러니까 모르죠. 글로비스 좀 얘기해갖고 야 니네가 HM 한다고 하면 안 되냐. 물론 이제 더 이상 이 회사의 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있겠냐면 근데 여기서 또 사느니 사느는 매각을 빨리 하고 싶어 하잖아 이제.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근데 이제 또 이 새끼가 좀 문제긴 한데 뭐가 됐든 이 새끼는 좀 버리고 이 새끼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어차피 이 새끼는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새끼들은 해운업을 살릴 생각은 없어요. 그냥 호양의 허례의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거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주꾸미가 결론 좋다 좋아 근데 변수들도 많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또 야 이거 나왔으니까 누르르르 아니다 갑자기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리만 터지지 말란 법 없죠. 리만은 아니고 이번에 헝다가 터질 수가 있겠죠. 헝다 아직도 위태위태하다고 하던데.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상식 하나만 얹혀드리자면 올해 중순쯤입니다. 미국 디폴트 나올 수도 있어요. 디폴트 미국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미국이 또 상한선 넘었거든. 부채 상한선을 넘어가 있다고 해요. 아니면 근접했나? 근데 이제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매번 그랬는데 계속 올렸어요. 이 상한선을. 그래서 이제 디폴트를 피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상원 하원을 누가 다 먹고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민주당이 다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중간 선거 때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원을 누가 먹었습니까?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니고 공화당이 여기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올 민주 블루 웨이브였을 때는 상원 하원이 똑같이 어쨌든 대통령 밑에 있는 애들이니까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계속 올리고 이게 부채 산출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 하원에서 약간 말하고 있대요. 안 돼. 이게 또 왜 걸리냐면 이 국가 신용등급 뭐 이런 게 또 걸려있대. 신용등급 하향이 될 수도 있고 국가 신용등급이. 그러니까 이것도 변수야. 변수야. 이거 만약에 그래서 미국 이번에 진짜 디폴트 들어간다 하면 또 세계가 휘청거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올해 중순쯤에 나올 이슈입니다. 그 전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탈출하는 게 최고 나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끝난 거예요. 주꾸미가 말했던 요게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제대로 터졌죠.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요게 또 뭐가 된 거예요? 기준봉이 세워진 겁니다. 기준봉이 세워졌으므로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다. 여기서 또 갈 수도 떨어질 수도. 하지만 여기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또 나와야 된다.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버티는 봉이 나와야 된다. 그게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지만 그 기회는 한 2월 17일 날 자무사 선정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 그게 결정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존나게 깁니다. 일단 그래서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코스피 다 좋아. 그 미국장도 너무 강해. 근데 이거 오른 건요 나스닥 오른 건 거의 테슬라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10% 가까이 떡상이 날아가지고 테슬라 때문이지 뭐 다른 것들은 그러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테슬라가 그냥 완전히 피해반도체 보십시오. 속슬이라는 종목은 뒤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스닥이나 얘네들은 좀 잘 갔다. 시간의 단위가로 HMM에 보게 되었을 때 좀 떨어지긴 했네요. 이거 5시 10분에 근일사 나왔지? 잠깐만요. 체결된 거 5시 10분부터를 보게 되면 오케이. 딱히 물음표죠. 이거는 뭐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 무슨 영향 말하는 거야 주꾸마? 5시 8분쯤에 나왔잖아. 포스코가 나 인수할 생각 없다니까. 그러니까 약간 포스코랑은 지금 결이 다르다. 포스코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오로지 지금 그냥 매각. 그리고 오늘 또 그 뉴스 보니까 삼성증권사에서 또 HMM 존나게 오를 것 같아요. 기대하세요. 이러고 있던데 걸으세요. 걸으시고 지켜봅시다. 지켜봅시다. JP가 아침에 샀다가 이제 좀 많이 팔았네요. 뭐 됐고 그래도 뭐 많이 팔았어도 얘가 다시 들어오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언제 들어오려나. 보자. JP 들어왔네요. 들어왔고 됐어. 거래대금 한번 보게 되겠을 때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어때?
아, 지렸다. 와, 2,800억. 지렸죠. 예. 진짜 제대로 된 기준목 하나 세운 겁니다. 예. 진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이 가네요. 예. 장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좀 끌러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거시적으로 이제 이런 큰 이슈들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쫄깃쫄깃합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게 되었을 때는, 이거 봤었나? 어쨌든 지금 좋았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또 많이 쌍끌이 매수를 했고, 개인들, 키움 창고에서 매도가 존나 많이 나왔거든. 개인들이 존나게 팔았는데, 됐고, 일단은, 나중에 이제 이 개인들이 준내게 들어올 때, 우리 거를 던지면서 우리는 꼭 탈출을 할 수 있었으면,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 공매도는 다시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같은 경우는, 어떻다? 그냥, 그렇다. 이게 지금 좀 줄어들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만큼 수준이 참 좋았는데,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대차거래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 와, 대차거래 추이 이거 뭐죠? 이거 왜 00으로 떠있냐?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예 공매도가 안 일어났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공매도 추이에서도 공매도가 잡혔고, 값이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뭐 대차거래는 뭐 이렇게 됐다.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HMN 이제 다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요. 앞으로 이걸 가는 도중에도 대우조선해양을 우리가 잠깐에 봤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은 나올 겁니다.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왔을 때 또 얘가 출렁일 거고요. 근데 가장 큰 출렁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여기다. 여기다. 여기. 특히 여기 요 라인. 요 라인일 거고, 여기서 만약에 인수의향서에 또 사람들이 나오고 하면은 아마 우리가 모두 한 3만원대까지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정말 길고 길었던 HMM 이제 진짜 끝이 보이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끝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이거 한 번만 더 나와줘라. 그래서 좀 많이 탈출하고 다시 잡아서 복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에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